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을 길 책 이야기하는 박상일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이야기 앞서서 지난번에 방송한 중앙정치덫에 걸린 농촌자치분권 이야기를 간추려 볼게요. 30년 만에 부활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안타깝게도 중앙정치의 멍에를 쓴 채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맹주들의 정치적 이해 틈바구니에서 지방자치제가 도입됐고요. 지방자치가 이 맹주들의 군웅 할거 정치장으로 악용됐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2006년 자치분권에 크게 공헌했던 노무현이 지역주의 정치 타파 목적으로 광역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한 5.3.1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하면서 중선거구제의 의미가 깨졌고 노무현의 지역주의 정치 타파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더 꽁꽁 묶이게 되어 자치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는 어명을 쓰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동서 갈등은 중앙정치가 중앙자원 쟁탈전을 벌여놓고 지역들을 이전 투구장에 몰아넣으면서 생겼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1편 분봉마을이 새 활력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주민자치와 딴 길을 가는 지자체들이라는 제목으로 문을 엽니다. 요즘 주민자치란 말이 아주 유행하죠. 그런데 지자체들이 주민자치와 딴 길을 간다니 도대체 무슨 년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모두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행복의 후진국입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위기를 만나기 마련인데 이때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 때 잡아줄 사람이 많다면 금방 불행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이는 이 사회적 관계 구조와 밀접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주민자치로 주민 간 따뜻한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반세기 만에 사람 간 관계의 벽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주민 간 관계의 가늠자인 유럽 자치와 한국 자치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자치는 주민을 위한 자치, 즉 주민자치입니다. 한국 자치는 주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 즉 단체자치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응당 그 단체는 회원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회원들의 유익을 주는 쪽으로 활동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단체가 회원의 권리보다 의무의 잣대를 키운다면 그 단체는 점점 회원들을 지배하는 쪽으로 커갈 겁니다. 이렇듯 유럽 자치는 주민의 손에 잡히고 한국 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정치인과 공무원과 유지들 손에 잡힙니다.
주민자치가 잘 되는 스위스는 어떨까요? 스위스 사람들은 주민자치가 행복의 으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자신의 행복을 키우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 군청이나 뭐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를 갔을 때 현관에 쓰인 문구를 자세히 보셨나요? 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들을 보면은 청렴, 결백, 뭐 친절, 봉사 이런 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중앙정부가 돈과 행정 서비스를 지고 있을 때는 시군들이 배달권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청렴 결백을 강조합니다.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시대가 되어서 지자체들이 돈과 행정 서비스를 지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구호가 친절 봉사입니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베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게 단체자치의 하나의 단면입니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은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뒷바라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는 주민행복표 자치라고 말합니다. 단체자치는 시군구가 나란 일을 위임받아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은 주민들에게 선정을 베푸는 것을 덕목으로 삼죠. 그렇지만 점점 행정 중심주의에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단체자치는 중앙집권시대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오랜 중앙집권시대에서 묻은 때가 점점 기형적인 관제자치를 낳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급자 중심 사고에 젖고 주민들이 사사건건 행정에 의탁하는 모습이 그 단면입니다. 관제자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지역마다 지역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실상 대부분은 관제축제고 공무원들 판입니다. 주민들은 축제장에 동원되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요즘 지자체들은 수십 개의 행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이를 공정, 투명, 주민참여의 표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상은 매우 다릅니다. 대부분 주민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쓴 시나리오에 손을 들어준 거수기에 불과합니다.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농촌 지자체마다 그 수십 개의 농업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은 뭐 기술을 공유한다거나 협업활동, 시장 개척 등 본의의 활동보다는 지자체 자원을 따내려는 로비활동 쪽으로 크게 쏠립니다. 주민자치를 표방한 주민자치 조직들은 대부분 건설사업인 주민수건사업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원을 조사하고 주민총회를 한 후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하는 일을 결론으로 맺기 마련입니다. 요즘 자치단체장들을 만나보면요, 민원 홍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아주 볼멘 토로를 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길은 도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농촌에서는 모든 사업은 분수실로 통한다고 합니다. 제왕적 단체장 구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구청장과 농촌군수가 같은 급이죠.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권한이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구청에는 주민복지비 등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자원 배분권의 힘은 별로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농촌군수는 개발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각종 보조 사업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도시구청장보다 몇 배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처럼 제왕적 단체장이 활개치는 데는 매칭펀드식 재정구조가 한몫을 합니다. 이는 지자체들이 30%에서 50% 정도의 시군비를 대서 중앙보조사업을 따오는 방식인데요. 농촌지자체에서는 이런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사업을 신청하고 결정되는 시차 때문에 어떤 절차 민주주의나 또한 지방의 심의의 칼날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국가보조사업의 대부분의 집행권은 자치단체장 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국가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자체들에게 생색내기 좋고 호령하기 좋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장은 권한 부리기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2년이면은 자치 여건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하는 자치 여건을 수용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많은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하지만은 내용을 까보니 빛 좋은 기사였습니다. 아주 현란한 미사오구가 많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주민권을 획기적으로 확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결정권은 싹 빼버린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결정권이 없는데 주민권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가 없고 자치분권의 핵심 사항인 보충성의 원칙은 주민복리와 거리가 먼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손본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와 거리가 먼 단체자치법 손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렇듯 구시대적인 단체자치고 그것도 주민자치와 거리가 먼 관제자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네 번째 방송은 본 궤도를 이탈한 자치분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구조적 문제가 다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